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거라는 말도 나올 정도죠. 주요 병원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 출근을 안 해버리고, 이건 결국 병원에 전공의가 없다는 소린데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냥 뭐 가벼운 감기 정도면 괜찮은데 응급 환자나 암 환자, 통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환자들은 어떡하나 싶은데 정부는 또 굉장히 강경합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구속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단체 활동하다 잘못 걸리면 면허 정지도 각오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을 할 뿐만 아니라 총파업도 할 거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양쪽 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쭉 보니까 언론에는 너무 극단적인 것만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색도 빼고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도 빼고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각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늘리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이런 시각이 형성된 것부터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엔 엄청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보자고요. 먼저 정부 입장부터 볼까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나 싶은데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올해 2월 6일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같냐?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됐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4년째 의대 정원 관련 문제를 뉴스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이 당시에는 200명에서 500명 정도만 정원을 늘리겠다고 언급됐다는 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기존 의대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이거보다 65%나 더 늘어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하면 거의 5배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 입장은 이겁니다.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강력하게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건데, 여기서 필수 의료가 뭐냐면 응급, 외상, 감염, 분만,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떤 나라든 이 4가지 의료 서비스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곤란하지 않아야 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런 건데요. 이 4가지 의료 서비스가 오늘 영상 내용을 관통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부가 계산한 걸 보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 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걸로 추산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2,000명씩 늘리면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가 충원될 거니까 의료계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주동하는 의사들을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고, 심하면 의사 면허도 박탈시킬 거라고 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이겁니다. 의료 서비스가 붕괴되면 당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구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 파업할 생각을 하거나 단체 행동을 할 생각은 말아라,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의사들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라도 그렇지 이건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의대 정원 찬성 측 입장이잖아요.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도 내고 이미 파업 찬성 투표도 마쳤다고 하죠. 그냥 보기엔 의사들이 정원 늘리기를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언론들도 반성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직장인이든 본인 밥그릇 뺏는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의사들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국민들을 인질 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일반 직장인들보다 파업이나 단체 사직 여파가 더 큰 이유는 뭔가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이겠죠. 내가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대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죠. 응급 환자들은 특히나 더 문제고, 평소에도 대학병원 같은 곳들은 1시간은 기본이고 2시간을 넘게 기다릴 때도 많은데 파업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의사들도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주변에 의사나 의대 다니는 분들을 통해 취재를 해보니 이분들 입장은 이겁니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계의 인력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출산율을 높인다고 지방소멸 문제가 해결되나? 아니죠. 지방분권 문제도 같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수도권과 서울로 진출하려 할 거고, 수도권은 여전히 포화 상태와 더불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악순환은 반복될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계 인력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인력 문제가 심각한 건 비인기과, 흔히 기피과라고 불리는 전공 분야들입니다. 레지던트라고 하죠. 전공의 지원율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런 곳들은 인기과입니다. 반대로 인턴들이 기피하는 곳들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그리고 드라마에 주로 나와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과도 비인기 전공에 속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인기라서 여기는 배출하는 졸업생도 적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사는 적은데 수요는 또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소아과 수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 아빠들이 소아과 오픈런을 하기도 하고요. 오픈런 대기만 190명, 문을 열기도 전에는 대기가 20명이 넘고, 애들 데리고 소아과 한번 가려면 하루를 그냥 온 가족이 쏟아부어야 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은 이겁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알겠다, 근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계 인력난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기피하는 쪽 전공의들이 늘어야 실제 국민들의 불편도 줄어드는 거고, 이게 진짜 의료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정부도 뭐라고 했나요?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라고 했죠. 필수 의료에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네 가지는 기피 전공이라고 해서 배출되는 졸업생들도 적고 선호도도 바닥인데 정작 이런 전공들을 위한 대책은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겠다고 하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긴 한 게 비인기과들은 이미 악순환 반복의 고리에 들어서 있습니다. 인기과들은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게 힘들어도 버티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데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곳들은 버틸수록 손해라고 하죠. 실제로 소아과 전공의 정원이 작년에 199명이었는데 지원은 33명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5대 병원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 지원이 모두 적었고 심지어 세브란스 병원은 정원이 11명인데 지원은 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병원에는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고 봐야 할 정도라는 거죠.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개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폐원한 소아과가 662곳에 달했고 그래서 작년에 소아과 전공의들이 모여서 단체로 폐과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건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시작이고 나머지 비인기과들도 곧 맞이할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원을 늘려야 할 건 이미 정원이 남아 도는데도 지원을 안 하는 기피과와 비인기과들이라는 거고 이건 결국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를 늘려야 한대요. 그러면 여기는 단순히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당장 돈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수요에 해당하는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건 한 분야만 바라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게 반대쪽 입장입니다.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서 진짜 해결해야 하는 건 따로 있는데 정작 이쪽은 건드리지도 않고 인원만 늘린다고 하니 반대를 하는 건데요. 일단 지금 이 정도 내용이 의대 정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가장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연결되는 게 뭐다? 만약에 의대 졸업생이 5,000명이에요. 그럼 이 졸업생들이 전부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 병원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도 문제죠. 대학병원은 보통 아픈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기도 합니다. 여기는 환자는 많고 의사들은 적어서 대기 시간이 기본 1시간, 많게는 2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이게 유독 심한 병원이나 과가 분명 있거든요. 즉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쪽으로 인력이 나가야 하는데 이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만 따고 월에 몇천에서 몇 억씩 버는 개인 의원을 차려버립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대 증원이라는 과정의 결과는 의료계 인력난 해소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정원을 늘리면서 과마다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출산율 문제라던가 의료 수가 문제 같은 걸 같이 논의하고 대응책 개념으로 내줬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의사도 어쨌든 돈을 벌긴 해야 할 거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곳들은 요즘 애를 하나 낳아도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으로 유망한지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수가를 보장해준다고 하면 이건 또 의료보험 인상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의사들은 계속 집단 행동을 할 거고 정부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화와 협의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연구입니다. 의대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도록 늘릴 건지가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연구하고 설명한다면 사회적 합의도 어렵지 않게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당장 국민들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총선이나 단순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훼손되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정부가 일단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면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분명 존재할 거고 전공이 없는 병원은 절대로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안 보여야 할 것 같고요. 전국 대부분의 의사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정부도 그때는 해결하기가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사들 면허를 죄다 정지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료 붕괴의 원인이 정부가 되는 거니까요. 의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버티지 못하고 국민들이 입는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부디 이성적인 대화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라는 결론까지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코랜드였습니다.